살고 싶은 집이 있다면 죽고 싶은 집도 있다. 익숙한 천장, 편안한 향기, 기쁨과 슬픔의 추억이 남아있는 홈 스위트 홈. 당신의 그리운 나의 집. 서울시 종로구 행촌동. 좁은 골목 언덕을 따라 오르면 나이 많은 은행나무와 붉은 벽돌집이 눈에 띈다. 이국적이나 이질감 없는 모습. 집을 완성하는 건 사람이다. 마루와 벽과 천장에 스민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집을 완성한다. 이 집 딜쿠샤는 페르시아어로 기쁜 마음이라는 뜻으로 미국인 앨버트 와일더 테일러와 부인 메리 린리 테일러가 함께 살았던 집입니다. 앨버트 와일더 테일러는 미국 강산업자이자 AP통신 기자로서 한국에 들어와 3.1운동을 최초로 해외에 알린 숨은 외국인 독립운동가입니다. 1923년,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 지금 설립되기 시작한 딜쿠샤는 1924년 완공되었고 1926년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1930년에 완공되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 버려지고 집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살게 되면서 오랫동안 방치되고 훼손되었으나 2006년 알버트 테일러의 아들인 브루스 테일러가 이 집을 찾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조명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서울시, 종로구, 문화재청, 기획재정부가 함께 이 딜쿠샤를 복원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2년여간의 복원 과정 끝에 2021년 3월 전시실로 재개관되었습니다. 현재 등록문화재 68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나열이라 우리는 크고 작은 삶의 갈림길에서 최선의 선택을 고민한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살아본 사람은 안다. 의외로 크나큰 인생의 선물은 우연적이라는 것. 한사코 거부할 수 없는 만남도 인연도 우연히 마련한 삶이라는 걸 알게 된다. 그리고 수많은 인연 속 나 또한 너의 우연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을 때 비로소 우연한 삶은 애정이 된다. 지금 이 공간은 앨버트 테일러 부부가 살던 당시 식당과 주방으로 사용됐던 공간입니다. 이 전시 공간에서는 앨버트 테일러 부부의 이야기, 그리고 이 딜쿠샤가 시작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광산업자로 일한 앨버트 테일러와 메리 린리 테일러는 일본에서 처음 만났고, 앨버트 테일러가 메리 린리 테일러에게 바로 이 호박 목걸이를 선물하면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 1917년에 인도의 한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이후 한국으로 들어와 충정로 근처의 한옥에서 처음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한양 노성을 산책하던 테일러 부부는 이곳 행촌동에 있는 은행나무의 마음을 뺏겨 이곳에 집을 짓고자 하였고, 인도 러크나우 지역의 한 궁전의 이름을 딴 딜쿠샤라고 이곳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 20여 년간 이곳에 살았습니다. 테일러 부부가 한국에 살던 당시 이들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쪽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김주사와 공서방의 모습입니다. 김주사는 영어에 능통해 테일러 부부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해주는 사람이었고, 테일러 상회를 경영하는 데 매니저로 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서방은 딜쿠샤의 집안일을 도왔던 한국인이었습니다. 메리 테일러가 그린 그림으로써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특별하다 하였지만 되려 당신은 우리에게 특별하였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그저 낭만 같았던 말들이 세월의 파도를 넘어 비로소 증명되었을 때 수면 아래 감추어져 미처 알지 못했음의 미안함을, 썰물의 파도처럼 부서지지 않았음에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숨은 조력자는 없다. 몰랐던 조력자였을 뿐이다. 이곳에서는 앨버트 테일러가
한국에서 AP통신 기자로 활동하면서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를 보여주는 전시공간입니다. 앨버트 테일러는 AP통신 기자로서 1919년 고종국장을 취재하였고 2월 28일 아들이 태어난 세브란스 병원에서 우연히 독립선언서를 발견하면서 이를 기사로 작성해 뉴욕타임즈 3월 13일자의 기사로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제가 3.1운동 당시 수원 제암리 주민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제암리 학살 사건과 독립운동가들의 재판 과정을 취재해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테일러 부부의 추방과 죽음, 그리고 딜쿠샤 이후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적국 국민이었던 앨버트 테일러는 수용소에 구금되었고 메리 테일러는 이곳 딜쿠샤에 가택연금되었습니다. 1942년 풀려난 후에도 외국인 추방령으로 한국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테일러 부부는 한국을 사랑한 만큼 한국에 다시 돌아오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1948년 앨버트 테일러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메리 테일러는 남편의 시신을 이곳 한국에 묻어주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안치되었습니다. 우린 추방당한 다음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살았어. 매일 한국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지. 앨버트는 태평양 너머에 자기 나라가 있고 자기 집이 있다고 늘 얘기했단다. 내가 사랑하는 땅 한국. 아버지의 묘수 옆에 나를 묻어주시오. 사실 그렇다. 우리는 당신의 알 바 없는 아우성이었으니 만일 당신이 그날 은행나무를 보지 못했다면, 아들이 다른 날에 태어났다면, 병원 침대 밑을 보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필 그것이 독립선언서가 아니었다면, 당신은 타국의 독립운동 따위에 관여하지도 않고 평범한 이방인의 삶을 살았을지도 모른다. 모든 것은 우연에서 왔다. 다만 우연을 끌어안는 건 우리의 몫이다. 딜쿠샤가 이곳에 지어진 것도, 테일러의 펜촉에 우리의 목소리가 담겨진 것도 수많은 우연을 끌어안은 용기보다 더 큰 애정이 아니었을까. 무너지고 다시 세워져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당신의 이야기를 걸으며 그날의 우연을 상상해본다. 마지막으로 이 공간에서는 2년여간 딜쿠샤의 복원 과정을 담은 사진과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 딜쿠샤는 한국을 사랑했던 외국인 부부 앨버트 테일러와 메리 테일러가 살았던 집입니다. 그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한국을 사랑했던 모습을 바로 이 딜쿠샤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고 싶은 집이 있다면 돌아가 죽고 싶은 집이 있다. 그건 어쩌면 가장 애정하는 곳이었기에. 당신이 사랑했던 그리운 나의 집에서 나도 언젠가 마주할 죽고 싶은 집 하나 떠올려 본다.